모르기 때문에 중독되고 노출되고 사람이 병들고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라서 이 중독사고 관련해서 알 권리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인데요. 2018년에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는 2분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2014년에 완전히 판박이 사고가 그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도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요. 노동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는가? 2014년 이산화탄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노동부가 내렸던 명령이에요. 이산화탄소를 안전한 청정약재로 교체하라. 그리고 이것은 2014년에 이미 교체 완료 점검까지 다 마쳤던 것이거든요. 또 어떻게 2018년에 그 소화용 이산화탄소로 또 사람이 죽었는가? 저희가 2018년에 사고 나고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하나여 이제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에 수원 사업장이 아닌 기흥 사업장에서 다시 사람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도대체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물론 사고 원인 밝혀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어떤 대응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노동부가 청정약재 교체 명령 내렸으면 너무 당연하게 적어도 삼성전자 사업장은 됐을 거라고 기대하기 마련인데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꼼꼼하게 어디까지든지 확인하지 않으면 역시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이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또 이 똑같이 소화용 이산화탄소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대구 팔달시장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나서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쳤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조사한 거 한번 봤을 때 못 찾았는데 다시 그래서 대략 전국적으로 소화용 이산화탄소 쓰는 데가 1000곳이 넘는다고 그때 제가 한번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소화용 이산화탄소는 실제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숨 쉬면 나오는 가스니까 이게 독가스인가? 근데 이거 일정 정도 마시면 죽는 독성이 있는 가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근데 이제 소화용 이산화탄소의 기준치 같은 걸 이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농도로 실제 사용되거든요. 이게 여전히 전국적으로 언제 또 비슷한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로 지난 10년간 10건 14분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반복된 죽음을 낳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노동부의 이런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알아야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고 사람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진짜 교훈은 중대재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그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고 은폐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건에서도 늑장 신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 2시경에 최초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대략 한 2시간 정도 지체돼가지고 신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불가피한 일이었는가? 정말 현장에서 대응하느라고 바빠서 신고를 못한 것인가? 당시에 이제 CCTV 같은 것들이 알려졌는데 CCTV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구출 작업하지 않고 실제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 복수의 노동자들이 통화하는 이 사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통화는 누구하고 하는 통화인가? 이 사람이 왜 신고를 하지 않고 어디에 이렇게 길게 통화를 하고 있는가? 안 봐도 훤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2018년 사고 때 삼성의 재난대응 규칙이라는 것이 한번 폭로가 됐어요. 이게 MBC에서 입수해가지고 폭로를 했었는데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사고 은폐는 삼성에서는 그냥 삼성의 문화가 그려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규칙으로 아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에서 신고는 무슨 방재 그룹장, 안전 그룹장 뭐 이런 각 담당하는 부서장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방법에는 발견한 자가 해야 되게 돼 있고 화관법에도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규칙을 아예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더 문제는 이게 지금 사고가 터지면 비상대응본부 같은 게 꾸려지는데 심각한 사고에서는 그 비상대응본부장이 단지장, 이를테면 기흥사업장이면 기흥사업장 최고 책임자가 단지장인데 보시면 대외관공서 신고 여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지장이 승인한 이후에 관공서에 신고를 또 지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대체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가진 삼성에서 늑장 신고가 안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내부 규칙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문제였는데 게다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로 재난 대응 규칙이면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 다치고 병들고 죽고 이럴 때 어떻게 이걸 사람을 살릴지 이런 거에서 집중된 매뉴얼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체로 사고가 터지면 언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보를 어떻게 감춰야 되는지 이런 거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어떻게 낼지 자체를 그 단지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대응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초동 대응도 전조합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 대응 자료 작성할 때도 정보를 대량 공개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라. 이런 주문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예 사고 은폐가 이제 규칙에 담겨 있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그 재난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초기 대응 단계,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구분하고 있는데 2단계가 이제 사망사고 포함한 중대재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중대재해로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맨 마지막에 C급 이상의 사고 중 대외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1단계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건데,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그 대외 이슈가 즉 외부에서 모르면 1단계로 처리해라. 이런 거예요. 1단계에는 아예 언론 대응 프로세스 자체가 없거든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도대체 삼성에서들 저희가 얘기했었죠. 왜 도대체 삼성에서 물론 중독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왜 발생하는 사고마다 다 중대재해밖에 없냐.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못 감추는 것만 우리 사회에 알려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예 규칙으로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었다는 게 보여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기업이 재난 대응에 관심이 있는지, 재난 이슈 대응에 관심이 있는지, 생명을 구조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기업 이미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지, 과연 삼성만 이런가? 다른 기업들은 다른가? 재난 대응을 기업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교훈이 너무 명백한 거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왔는데 소방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삼성이 자체 소방대가 있고 뭐 대응을 잘하고 좀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재난 대응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구급차도 없어가지고 그 실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은폐, 늑장 신고 이런 거 처벌 제가 늘 주장해 왔듯이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재난 대응에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도 좀 제발 나서서 할 일이 있다.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아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특히 유엔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데 소방, 의료 기관 같은 데는 기업의 위험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삼성 그 수원에 있는 소방서들 중에 삼성에 관련해서 이런 문서가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고 삼성에서 사고 터지면 삼성이 자체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언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워낙 폭로가 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삼성에 저희가 요구도 했었는데 보여주진 않고 그 문제가 됐던 내용은 바꿨다. 이런 답은 저희가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이거 그 불산 누출 사고가 2013년에 있었죠. 이때도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고 다쳤는데 이 사고 나고 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 특별근로 감독 실시해가지고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지만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됐고 실제로 협력업체 포함해서 2,000건 넘는 그 법 위반 사실들이 발견이 됐고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삼성 전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진단해라 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전보건 진단이 2013년 5월인가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보고 싶어서 요청을 하고 해도 계속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다가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2017년 말에야 저희가 이걸 받아보게 된 거예요. 한 4년 넘게 지나서. 그러니 정말 여기에 담겨있던 내용들을 저희는 너무 중요했었는데 이렇게 늦게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때 입수해서 보게 된 내용들 보면 정말 그 안전보건관리의 총체적 부실 이런 표현들이 실제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거의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서 관찰된다. 가스 노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엉뚱한 위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감지가 안 되겠죠. 아예 없기도 하고 오작동 때문에 사실상 안 쓰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스 배출하는 장치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도 하고 또 이것도 엉뚱한 위치에 달려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반도체 공장에 쓰는 가스들은 정말 독가스거든요. 마시면 죽는 가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 모양이니까 언제라도 사람이 죽고 다칠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설비 보수 등 고농도 노출 작업에 대해서도 관리가 전혀 안 된다라는 것들이 돼 있고 그 외에 정말 총체적인 문제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의 이런 안전보건 문화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까요? 이게 정말 삼성이 영업비밀이라서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재난조차도 기업 이미지 때문에 막고 싶은 삼성이 도대체 왜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납득이 되더라고요. 더 저희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안전진단보고서에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그 담당자조차도 그러니까 MSDS에도 없고 유해물질 목록에도 없고 담당자도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굉장히 강조해서 써놨거든요. 여기에 보면 20%를 넘는 경우에는 즉사 따라서 지금 삼성처럼 CO2 소화 방제 방출 농도가 34%에 맞춰져 있을 경우에는 피난 지체 시에 거의 예외 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경고를 담아서 뭐 해라라는 것까지 다 따박따박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 2번의 이산화탄소 사망사고로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왜 도대체 안전보건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알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뭐 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또 개정안도 발의해 주셨는데 국가 핵심 기술이라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지 삼성이 사실 이런 안전보건 정보들을 감추려고 하다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연달아서 이기면서 다 받아보게 됐었는데 더는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비공개하도록 만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안전보건 정보도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냐? 저희가 이것도 판단을 맡겼는데 산자부에서 그거 맞다. 작업환경보고서는 국가핵심 기술 정보라고 아예 판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거는 확인받지 않았지만 삼성은 작업환경보고서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안전진단보고서, 특별감독보고서, 뭐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같은 거 다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도대체 삼성을 어떻게 안전보건을 감시하라고 하는 것인지 삼성처럼 비밀이 많고 위험한 기업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이 산업기술보호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더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미 삼성 이 법 때문에 저희가 그 받고 있는 악영향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최근에 정말 심각한 거는 심지어 국가핵심 기술이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산업기술보호법을 운운하면 정보 공개를 막고 있어요. 서울반도체가 지금 저희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데 거기 국가핵심 기술 작업장이 아니거든요. 국가핵심 기술 작업장이 아니면 당연히 정보공개법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예외 상황으로 영업비밀을 인정하는데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생명, 건강에 관한 정보는 예외 없이 공개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안전보건 정보들 말고 무슨 정보들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업들이 영업비밀 요구하면 여전히 지금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뭐 지침도 개정해놓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항의 방문도 가고 했었거든요. 저는 노동부에서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신기술 작업장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으니 법을 어겨서 우리가 공개하라고 저희도 요구하지는 못하겠어요.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거 외에 다른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노동안전보건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왜 공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또 추가로 개정된 반도체 특별법까지도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저희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거는 지난 노동자 건강 포럼에서 김진범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던 건데 사실 노동자와 유족 대리인에게 즉 당사자에게 노동안전보건 정보를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해야 한다라는 것 이거 이제 미국 그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얘기해 주신 건데 저는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알 권리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 적어도 당사자에 한해서는 제한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